디플레이션 공포라. 시한폭탄 곧 터진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여러분, 제가 현재의 지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놀라지는 마세요. 11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마이너스 0.5%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에 3년 만에 최대폭 하락입니다. 그야말로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소비자 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0.5%나 떨어졌습니다. 추세선을 보더라도요. 와우,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한번 보십시오. 예, 지금 말입니다. 올해 4월에 0.01까지 떨어졌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에는 0%까지 떨어졌거든요. 7월에는 마이너스 0.3%. 뭐가 으시시하죠. 8월에는 0.1%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디플레이션, 저성장 저물가는 웬일이야. 일본식 불황은 중국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9월에 0%로 떨어지더니요. 10월에는 마이너스 0.2%, 11월에는요. 마이너스 0.5%입니다. 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와, 충격이죠.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왔을 때도요. 예, 지금 3월에 4.3%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고요. 9월까지도 1.7%. 그해 11월이 가장 낮게 떨어졌었는데 마이너스 0.5%였거든요. 지금 그때 마이너스 0.5%랑 지금 마이너스 0.5%랑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떨어졌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소비를 안 하면 경제가 쭉쭉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돈을 어마무시하게 돈을 풀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준금리 내렸죠. 은행의 직업준비 비율 내렸죠. 예,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수백 조씩 뿌렸습니다. 게다가 추경도 180조를 만들어서 지방정부로 계속 뿌렸어요. 그런데도 소비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부양책이 먹히지 않는다. 지금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저성장 저물가의 늪에 빠졌다. 일본식 불황이 중국을 덮쳤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동안 중국이 아니다 했는데 지표는 맞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의 저성장 저물가의 어떤 모양새는 심상치 않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더 심화될 것이라는 그런 지표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생산자 물가는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야기를. 저는 앞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생산자 물가를 보고 있으면요. 야,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산자 물가는요. 예, 다음 달 소비자 물가에 아주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중국의 11월 생산자 물가를 보면 말입니다. 마이너스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도 이런 마이너스가 없다. 얼마나 떨어졌길래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 9월에 예, 마이너스 2.5%, 예, 그리고 10월에는 마이너스 2.6%였거든요. 11월에는 낙폭을 더 키웠습니다. 마이너스 3%까지. 6월에 마이너스 5.4%까지는 아니지만 11월에 마이너스 3%도 이게 다음 달 소비자 물가를 떨어뜨린다는 이야기니까. 도매에서 그만큼 말입니다. 수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1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가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지금 중국 경제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국의 상황을 굉장히 열악하게 만들고요. 이 열악한 상황이 결국은요 중국 경제에 충격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중국 경제를 보고 있으면 뭐 소비는 좋아진다 하는데 물가를 보면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지표가 좀 언밸런스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의 지표가 틀리네. 저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상황이 실제로 심상치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소비의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소비의 바로미터가. 소비의 바로미터가 일반적으로 수입입니다. 중국은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 전체에서 70% 차지하는데 소비가 이게 무너진다. 이 말은 결국은 수입이 무너진다. 이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11월에 중국의 수입 추이를 보면 마이너스 0.6입니다. 10월 달까지는 3%까지 올라가서 중국의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다시 마이너스 0.6%로 꼬꾸라지는 것을 보면서요. 시장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위기가 오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정적으로 말입니다. 소비가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수출이 0.5%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이거 기저효과야. 실제적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작년에 11월에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었으니까 이게 결국은 조금 올라도 올란 것처럼 보이는 0.5% 이것은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예상하는 것과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말입니다. 트리거 한 방이면 트리거 한 방이라는 게 결국은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에서 트리거 한 방이면 중국의 시한폭탄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측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말입니다. 이 부동산의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액을 보면 이게 예상보다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실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부동산 개발 투자액 10월에 마이너스 9.3%까지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서 최저입니다. 부동산이 나빠진다는 징후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부동산의 어떤 트리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블랙스완이 되든지 아니면 회색 코뿔소가 날뛰든지 어느 하나라도 시장에 걸리기만 하면 중국의 시한폭탄은 펑 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저성장은 앞으로 굉장한 충격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부동산 개발 투자액이 마이너스 9.3%까지 됐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파산도 불러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추가경정 예산으로 180조를 지방정부에 부였지만 180조를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빚이 많고요. 그 빚이 다시 한번 폭발할 수도 있다는 것. 결국은 빚 때문에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된다. 그 뜻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의 내년 경제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요. 내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성장률을 보면 2023년 올해는 어떻게 하든 5.2% 정도는 성장한다는 게 국제통화기금 IMF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내년에는 4.2%, 2028년에는요
3.4%까지 떨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최악의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든다. 이것이 현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상황이 심화되면 심화되는 만큼 충격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장 말입니다. 시한폭탄이 펑 하고 터지지는 않겠지만 펑 하고 터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중국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까지도 대중 수출 적자가 심각한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지금 소비가 이렇게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위기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점점 현실이 되겠구나. 저는 여러분 그렇게 봅니다. 때문에 여러분 시장 진짜 잘 봐야 되고요. 오죽했으면 미국의 투자은행들 내지는 사모펀드들이 말입니다. 중국에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외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됩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다는 게 눈에 보이고요. 이럴 때 말입니다. 이럴 때 투자에 나서는 것은 섭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진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시장을 봐서는 안 되겠다. 나오는 지표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때문에 투자는 경계감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투자를 하더라도 조심조심 또 조심해서 투자하는 것 반드시 잊지 말고요. 특히 말입니다. 해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나만의 투자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요. 그 안에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칫 말입니다. 나의 퇴직금이나 나의 자산을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홍콩 H지수에 대한 ELS 투자 지금 절반 이상 날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불안전 투자가 아니었다면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시장을 가벼이 여기다가는요. 큰 코를 다친다. 그 말씀 강조해 드립니다.